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우리 하나의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우리 그 프로젝트가 우리 게시판 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의 프로젝트고, 그쵸? 우리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 우리 게시판을 만드는 게 이번 강좌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만들어 가면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이 어떻게, 방법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게시판을 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게시판을 만들어 가고 있으면서 그 게시판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 게시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까지 계속해서 우리 게시판 웹 애플리케이션을 웹을 개발을 하면서 게시판 개발에 관련된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그치? 사례를 비교하가면서 사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까지 계속 우리 게시판에 글 목록을 보고, 그죠? 게시판에 글을 쓴 제목이 뭐가 있는지 제목을 보고, 또는 새로운 게시판에 글을 쓰는 방법도 공부를 했고, 같이 개발을 했고, 우리 게시판의 목록을 보고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게시판에 있는 목록을 클릭을 해서 게시판의 내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단원에서 우리 게시판의 내용 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지난 단원에서 게시판에 글 읽는 거, 내용 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조금 더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치? 우리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MVC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쵸? 우리 게시판에 글 읽는 거에 대해서 MVC를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컨트롤하는 부분과, 그쵸? 데이터를 객체화시키는 모듈 부분과, 그쵸? 모델 부분과, 그쵸? 그 데이터 객체 모델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표현 부분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또 개발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단원에는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보고 글을 또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변경하는 방법과 글을 삭제하는,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을 하면서 이 글 변경과 삭제에 관련된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들,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는 게시판의 글 변경 및 삭제 웹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게시판의 글 변경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 절차, 기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좀 간단합니다. 게시판에서 글을, 그쵸? 우리 게시판에 글 쓴 거를 삭제해야 되죠. 그러면 게시판에 글 삭제한 거는 게시판의 목록 보기에서 목록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게시판에 글 삭제하는 웹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먼저 우리 이제 서블릿이나 JSP를 이용해서 게시판에 글을 변경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오늘 개발을 완료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JSP를 이용해서 게시판에 글 삭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쵸? 개발을 완료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개념이 우리 게시판인 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페이지들 사이에 웹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데이터 셋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셋들을 우리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객체 단위로 틀로 이렇게 그 형상화, 그죠?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다 우리가 이제 자바 빈을 사용한다고 지난 단원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자바 빈이 무엇인지, 우리 이론과 기술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바 빈의 생성과 활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하고, 그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SQL문, SQL문을 수행하기 위한, 그죠? 명령 객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그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보다 조금 더 그 활용 면에서 편리하고 조금 더 빠르고 또 안전하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우리 이제 실무에서 쓰는 거니까 뭐 자바 빈이라든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코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업무도 담당하거든요. 그럼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바 빈이라든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이러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는 주로 게시판을 글 변경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쭉 개발해 가면서 또 글 삭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쭉 그쵸? 웹을 개발을 하면서 자바 빈에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번 단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도 지난 단원에서 했던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지난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바 빈이라는 말을 잠깐 언급만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쵸? MVC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단원은 조금 자바 빈에 어떻게 생성하는 건지 생성 방법과 활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게시판에 글 변경하는 웹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제 게시판에 글 변경하는 웹을 먼저 개발을 할 건데, 자, 우리 게시판에 웹을 변경하는 건 사실은 우리 이제 게시판의 목록 보기 프로그램에서 list.jsp 우리 개발했지 않습니까? 게시판의 목록 보기 프로그램에서 게시판의 목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치? 요 게시판의 내용 보기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을 변경시키고 싶어요. 누가? 이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이 이 내용이 잘못된 글은 뭐 글 쓴 사람이나 제목이나, 그쵸? 여기 내용 이런 것들은 글을 쓸 때 쓴 거잖아요. 뭐 날짜 같은 거 글 쓸 때 그냥 입력된 거고, 조회수도 우리 이제 그냥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변경하는 건 아니죠. 그쵸? 입력 데이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묵시적인 데이터들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얘네들은 내용을 이름이나 글 쓴 사람이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jsp에서 여기 보시면 read라고 하는 글 게시판의 내용 보기라고 하는 내용 보기, 그쵸? 글 읽기라고 하는 요 read라는 거 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15번의 글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읽혀 나왔는데 그 read라고 하는 그러한 글 읽기,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요 수정하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거, 그쵸? 요거 하이퍼링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readview.jsp에 가면 우리 요 내용은 뷰에 있으니까, JSP에 있으니까 JSP에 가면 요 내용을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근처에 가보시면 요거 언란 라이트 360이라고 하는 요 란이 벼 있거든요. 요게 앰퍼젠트 MBSP라고 벼 있어요. 요 란에다가 요 두 개를 코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시게 되면 여기 목록 보기 다음에 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 우리가 요렇게 달러 다음에 그쵸? 요거 중괄호 BID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쵸? 익스프레션 랭귀지라 그래서 그쵸? 우리 그 자바 빈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편리하게 태그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쵸? EL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 단원에서 우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정하기라고 이제 클릭을 하면 그쵸? 그 애플리케이션 수정하는 페이지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건 업데이트 컨트롤 자바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컨트롤의 C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URL 매핑은 요거 URL 매핑은 우리 자바 서블릿 이게 이제 자바 서블릿으로 개발할 거거든요. 서블릿으로. 그쵸. 그게 URL 매핑 후에는 업데이트로 할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청할 때는 얘가 수정하기 요청할 때는 요 업데이트로 요청하겠죠. 그쵸. 그래서 업데이트 요거를 이제 하나 요청을 하면 얘가 실행을 하면서 그치. 실행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은 그쵸. 리드한 데이터 셋을 그쵸. 요 보드 빈 자바라고 하는 그 빈에다가 그쵸. 자바 빈에다가 빈을 이용해서 객체화 시키는 거죠. 그쵸. 객체화. 한 단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낱개로 있는 거를 그냥 박스화 시킨 거예요. 어떤 박스에다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이 박스의 이름이 뭐다 이렇게 이제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게 담아서 한 단위로 이게 만드는 거를 갖다 우리는 모델 한다 그러죠. 모델. 그쵸. MVC라고 그랬죠. MVC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링 된 거 갖다가 우리 업데이트 폼을 이용해서 그치.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양식에다가 고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잖아. 뷰잖아. 그리고 이 뷰에서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식에서 그림 다 고치게 되면 그치. 고치게 되면 update.jsp라고 하는 것이 그쵸? 그 호출하는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할 거예요. 그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호출하게 되면은 요 고친 내용들 여기서 고친 이 변수에 고친 내용들을 얘가 받아서 그치? 받을 때 이제 우리 자바 빈을 이용해서 자바 빈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업데이트 JSP에서 자바 빈을 활용해서 그치? 그 자바 빈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변경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치? 실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 업데이트 내용을 다시 보면 여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바뀌어서 보이겠죠. 아시겠어요? 변경된 내용.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요 글 쓴 사람만 얘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얘네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이 글 쓸 당시에 그치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그랬잖아. 암호를 그 암호를 아는 사람만 이 글을 변경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쵸? 이 사람이 글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람인지
만약에 글 변경한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브리치 됐다고 해서 그쵸? 백으로 보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다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보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여기서 해야 되니까 뭐 지난 단원에서 했던 내용을 계속 이제 좀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조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 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노트화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이제 이클립스를 직접 가가지고 이 방법론,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클립스잖아요. 그쵸?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코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버도 하나 이제 만들어 놨고, 그쵸? 서버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은 서버도 하나 만들어져서 요 서버는 우리가 여기 그쵸? 탐캣 9.0 서버 로컬에다 이제 서버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치?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쭉 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YG 보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JSP나 HTML은 요거 웹 컨텐트라고 하는 요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 컨텐트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했던 list.jsp를 보면 이게 게시판에 목록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목록 보는 거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그치? 이렇게 게시판에 목록 본 거잖아. 게시판에 글 쓴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 썼는지 이렇게 목록 본 거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글도 여기다가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목록에 또 나타나겠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한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5번 항목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강의 안내라고 하면은 실제 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안내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그치? 우리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그치? list.jsp에서 그치? 요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제목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이퍼링크가 그치? 요거 list.jsp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치? 리드라고 하는 URL 매핑에서 ID 값을 남겨주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리드에 여기서 쿼리 스트링 값으로 ID 15 그러니까 15번에 해당되는 글 게시번호 15번에 해당되는 글을 여기 읽은 거죠. 그쵸? 15번의 글을 해당되는 거를 여기 읽게 된 거죠. 얘가 글을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난 단원에서 우리 뭐로 했냐면 리드 그치? 컨트롤에서 여기 이클립스 보세요. YG 보드라고 하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밑에 자바 리소스 밑에 우리 자바 서블릿이나 자바 비는 여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요거 src 밑에 요거 패키지가 YG 보드가 패키지잖아요. 아시겠어요? 패키지 밑에 그쵸? 우리가 여기 리드 컨트롤 자바라는 거 했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패키지 그래서 요게 리드 컨트롤 자바잖아요. 그래서 여기 URL 매핑이 리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리드니까 요 웹에서 우리가 여기다 리드로 준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연결 만들고 그치? do get 메소드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달되는 데이터를 그치? 데이터를 URL 그치? HTTP URL 헤더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서블릿이에요. 이거 서블릿이잖아요. 요거 extend HTTP 서블릿이잖아. 서블릿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치? 서블릿에서 우리 do get 서비스 메소드는 HTTP 헤더에 있는 것을 요청할 때 얘가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커넥션 객체, 스테이트먼트에서 리저트 객체, 각각의 드라이버 URL,
유저 패스, 그러니까 A191299의 킹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마이스컬에 그치? 요 유저가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이스컬을 올리고 마이스컬에 A191299의 킹에 해당되는 걸 접속을 해서 명령 만들어서, 그쵸? 그리고 나서 ID 값 받아야 되는 거죠. 요 ID 값 받으면 이제 여기 15라고 하는 숫자를 받고, 그치? 그래서 우리 쿼리를 실행하죠. select start from board 해서 where id에 id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쭉, 그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읽어온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읽어오고, 그치? 이렇게 읽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 읽어올 때 히카운트 조회 횟수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읽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IP 각각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유네임서부터 타이틀, 컨텐트부터 쭉 데이터 값을 읽어오고, 그치? 닫고, 그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단원에 이런 것들을 한 거고, 그래서 지난 단원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우리가 보드 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드 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쵸? 각각의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은 내용, 이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이잖아, 얘는. 그쵸? 얘네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읽어서 보드 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저장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드 빈이라는 게 여기 자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자바 빈으로 만든 거죠. 보드 빈이라고 해서 자바 빈을 만든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박스로 처리한 거야. 하나의 데이터 다리를 만들어서 여기 생성자 만들고, 그치? 각각의 파라미터 값 주고, 생성자 값 주고, 그치? 이 값을 받아서 여기 getter, setter라고 하는 거거든요. getter, setter 값들을 쭉, getter와 setter 값들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치? public string to string에서 이렇게 만들고 쭉 이렇게 코딩을 지난 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요런 보드 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그쵸? 애플리케이션 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쓸 거잖아요. 그래 공동으로 쓰니까 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요게 빈이니까 자바 빈이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에서 이제 공동으로 쓰는 거죠. 게시판에 글 읽기뿐만 아니라 글 변경하기 등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서, 그치? 해서 지난 단어에서 우리가, 그치? 그 readview.jsp를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했고, 우리 readview.jsp에서 보시고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아닌 mbsp로 벼 있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mbsp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mbsp를 지우고 요거를 이제 내가 코딩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기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그쵸?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쵸? 컨트롤이 실행되고 id 값으로 id 값, 그쵸? 15번을 남겨주고, 뭐 삭제하고도 이제 마찬가지 오늘 할 거니까 delete.jsp라고 하는 거 삭제하기도 id 값 남겨주면 그 id에 해당되는 글이 삭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보시면 여기, 그쵸?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 누르면 여기 요 표시줄에 보시면은, 그치? 로컬 호스트의 8080의 YG 보드 밑에 업데이트의 아이디는 15 이거 넘겨주는 거고, 삭제하기 누르면 여기 요 표시편 여기 보세요. 삭제하기 하면은 http 로컬 호스트 8080의 YG 보드의 delete.jsp의 물음표 아이디는 15.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값으로 아이디 15 값을 눌러주면 이게 삭제가 15번 글을 삭제하겠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치? 변경하기 누르면 여러분들 먼저 얘를 글 변경하기 누르면 글 변경하기 위한 뭐가? 그쵸? 글 변경하기 위한 요거 그러면 글을 어떻게 변경하려면 글을 변경하는 수정 양식 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치? 글 변경하면 요거 글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글을 볼 때 내가 글을 수정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치 글을 변경하기로 하면 여기가 글 변경하기 여기 내용이 여기다 표시돼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표시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요거 글 표시하려면 여기 내용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글 15번의 글에 해당되는 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와서 그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값들을 각각 여기다가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오는 거를 그쵸? 업데이트 폼의 리스트 JSP 보시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얘가 읽어오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치?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얘 읽어오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얘를 각각의 uname이나 타이틀이나 컨텐트 값을 읽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값들을.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요 비즈니스 루틴하고 JSP의 비즈니스 루틴하고 그치?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요 값들을 요 양식 폼에다가 그치? 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로직이 하나로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합쳐진 것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거를 읽어서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서 그치?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읽어서 시컬먼 select stop from 보드 테이블에 15번에 해당되는 글을 읽어서 rs next 한 다음에 uname 값의 로컬 변수는 uname으로 타이틀의 로컬 변수는 타이틀로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은 컨텐트라고 내용을 하고 이제 닫고 여기 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폼에 보시면 input type 텍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텍스트에 uname 이렇게 돼 있잖아. 아시겠어요? uname, value, uname. 그러면 요 uname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여기다가 expression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타이틀도 표현한다는 거고. 그쵸? 컨텐트도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다가 이제 몇 번 글을 갖다가 수정할 건지를 이렇게 id 값 15번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id 값 15번을 주면 글 번호 1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부어지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서 읽은 내용이 여기 표시되겠죠. 만약에 id 내가 14번 거를 내가 수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4번 거의 글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을 읽어서 여기 양식 페이지에다 이렇게 표시해 주겠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고칠 거 아니에요. 고치는 글을 두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쵸? 15번 거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있는, 그쵸? 따로따로 있는 이렇게 양식 폼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요거 양식 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 하나로 합쳐져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만들어진 요 코드를 갖다 우리는 이제 스파게티 코드가 없는 거지. 얘는 여기 처리하는 파트에서 요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 값을 밑에다가 단순히 이렇게 익스프레션만 해준 거잖아.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뭐냐면 자바 코드들이 JSP 코드들이 여기 섞여 있는 거죠. 아직도 뭐 스파게티 코드가 완벽하게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요렇게 되면은 글 게시하기가 요렇게 15번 글을 쿼리스트니까 아이디를 15번 글을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고칠 거 아니야. 웹 어플리케이션은 강의 안내입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그 내용들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뭐 1112 뭐 이렇게도 바꾸면 얘네들이 내용이 바뀐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그 데이터베이스 바뀐 내용을 그치 글 읽기로 하면 바뀐 내용이 읽혀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거는 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글을 정당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15번에 해당되는 이 글을 쓸 당시에 글 쓴 사람만이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고치려면 글 쓸 당시에 입력된 비밀번호와 똑같은 것이 있을 때, 똑같은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글 쓸 때에 입력된 비밀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비밀번호와 여기의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만 얘를 수정하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원작자라는 거죠. 원작자.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비밀번호가, 그치? 원래 글 쓸 때 입력된 비밀번호가 서로 다르면은 이 글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수정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글 쓴 사람이 원작자, 이 글에 원래 글을 쓴 사람만이 얘를 수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요 글을 쓸 당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글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같이 해놨거든요. 그 비밀번호와 요 수정할 때 입력하는 이 비밀번호가 같으냐 물어봐서 같으면 수정하게끔 하고 다르면 수정 못하게끔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는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수정하려면 이 글 쓸 당시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만이 수정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아예 따로 요 부분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담당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웹 디자이너가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큰 프로젝트는 지금같이는 뭐 큰 건 아닌데 게시판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는 개발자가 따로 개발을 하고 웹 디자이너가 따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합친 거잖아. 비즈니스 로직하고 프리젠트 로직을 여기 합쳐놓은 거잖아. 두 개를. 이 합쳐놓은 것을 떨이켜 놓으셔야 돼. 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그치? 디자인은 표현 부분은 표현 부분으로. 데이터 부분은 데이터 부분으로 나눠놔야 된다 그랬잖아. 그걸 갖다 우린, 그치? 그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걸 갖다 우리 컨트롤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부분과 모델 부분과 뷰 부분을 나눠놔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야 되면 컨트롤 부분과 모델 부분과 자바 빈과 컨트롤의 자바 서블릿과 자바 빈과 JSP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다시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야만이 좋은 코딩 방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코딩하는 우리 그 컨트롤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제 모델은 자바비는 지난 단원에서 우리 개발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한번 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치 여기 뷰 부분 그치 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부분 그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개발을 좀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요 코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한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